한국 시리즈가 4차전까지 치러진 가운데 먼저 3승을 거둔 LG가 1승만 더 추가하면 대망의 2025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3주 동안 쉬고 한국 시리즈에 임하게 돼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거란 우려가 있던 LG가 잠실 두 경기에서 절정의 타격감을 선보이며 투수전이 될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1차전 8대2 그리고 2차전에서도 13대5의 대승을 거두고 확실한 기선을 잡게 됩니다. 1차전 선발로 나서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토러스트의 피칭도 대단했지만 시즌 후반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면서 팀의 후발 레이스에 제동을 걸었던 문보경이 완전히 깨어나며 타선을 주도했고 체력적 부담으로 함께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박동원도 연일장타를 터뜨리며 팀의 연승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는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치르면서 올라온 탓에 리그 최강 원투펀치인 폰세와 와이스를 다 소모했기에 프롭 기간 동안 불펜으로 기용되던 문동주를 1차전 선발로 내게 되는데 그는 5이닝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강판되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고 2차전에는 그동안 LG에 강했던 류현진이 등판했지만 1회 초 팀 타선이 벌어준 4점의 득점 지원에도 불구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맞는 등 3이닝 동안 무려 7실점을 하는 부진을 보이며 일찌감치 승기를 내주게 됩니다. 잠실에서 1승 1패를 목표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며 대전 홍구장으로 무대를 옮기게 된 하나는 폰세와 와이스에게 시리즈 운명을 맡기게 됐는데 3차전에서 양팀 선발 폰세와 손주영이 호투하며 잠실 경기와는 다르게 투수전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LG는 김현수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2대1의 근소한 차이로 리드하던 8회 초 마무리로 등판한 하나 김서현이 폭투를 범하면서 1점을 더 헌납해 3연승을 눈앞에 두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만 8회 말부터 등판한 LG 마무리 유영찬이 제구력 난조를 보이며 밀어내기 볼 넷과적 시타를 얻어맞고 3대7의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게는 통곡의 중견수로 통하던 박혜민의 어정쩡한 플레이, 또 연이어 터진 빗 맞은 안타 등이 곁들여지며 이전 경기에서 LG에게 미소를 보였던 박입신이 한화에게 돌아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LG에게는 불운의 연속이었던 8회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4차전에서 이번엔 거꾸로 LG가 역전극을 펼치게 되는데 8회까지 와이스의 호투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맞이한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전날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한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불안감을 노출하던 김서현을 김경문 감독은 뚝심 있게 밀어붙여 또다시 마무리로 등판시킨 것인데 결국 이 선택이 화근이 되어 경기를 망친 것입니다. 8회 초 2사 1-2루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김서현은 오스틴을 파플라이로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하고 9회 초에 다시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또 제구력 난조를 보이면서 박동원에게 투런포를 맞는 등 4대3의 불안한 리드에서 강판되지만 다음 나온 투수들 역시 한번 불붙은 LG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아웃카운트 1개만을 남겨놓고 김현수의 역전 2타점 적시타가 터지고 뒤이어 나온 문보경, 오스틴도 추가로 적시타를 치며 7대4에 믿기지 않는 대역전극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린 하나는 만약 5차전까지 내줄 경우 안방에서 상대팀의 우승을 지켜보게 되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만은 막기 위해 총력전으로 임할 것이 예상됩니다.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양팀 팬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LG 중견수 박혜민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외야 중앙으로 뜬 웬만한 타구는 손쉽게 플라이로 만드는 탁월한 수비는 원래 정평이 나 있지만 특히 올 시즌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악몽의 중견수로 불릴 정도로 호수비를 펼쳐 심지어 한화 팬들 사이에서 박혜민은 대전 출입 금지 또는 성심당 출입 금지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그는 2012년 삼성의 신고 선수로 프로에 입단할 정도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만 2013년에 상무 입대가 좌절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원래 붙박이 중견수였던 배영섭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1군에서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비 범위와 주루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삼성의 중견수로 안착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수비 능력이 일취월장한 그는 타구가 뜨는 순간 바로 출발, 공을 치는 소리를 듣고 거리를 예측하는 탁월한 감각과 빠른 발로 리그를 대표하는 중견수로 발돋움하였고 도루에서도 이대영 이후 5년 만에 한 시즌 60도루를 성공시키고 4년 연속 도루왕에 오르는 등 박혜민 하면 수비와 도루를 상징하는 선수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타격에서만큼은 여러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데 도루를 극대화하기 위해 테이블 세터로 기용되기에는 성구안이 좋지 않아 나쁜 볼산비를 보이고 타구 속도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한때 일을 극복하기 위해 우타자로 전향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서는 아픔이 닥치기도 하는데 바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차출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일본과 같은 야구 강대국이 프로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아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박혜민과 LG 오지환 같이 기량도 안 되는 선수들을 군면제를 위해 대표 선수로 발탁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선동열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까지 불려나오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나마 오지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서 여론의 문매를 살짝 피해 가긴 했지만 백업 선수로는 대표팀에 필요했던 그이기에 다소 억울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2021년 FA 자격을 획득하게 된 그는 광활한잠 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그의 수비 범위가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격에서만큼은 여전히 좋지 못해 LG 팬들로부터 욕을 먹고 뛰어난 수비 범위를 보이며 타팀 팬들에게도 원성이 자자해 10개 구단 팬들로부터 욕먹는 선수라는 우스갯소리를 듣는 그였지만 올 시즌 다시 도루왕에 오르고 중요한 순간마다 빛나는 수비와 알토란 같은 타격으로 내년 다시 FA 자격을 얻는 그를 다른 팀에 뺏기면 안 된다는 말이 LG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금강불개의 체력인데 체력 소모가 상당한 중견수임에도 불구하고 8시즌 전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활한 잠 실외야를 완전히 섭렵한 그는 올 시즌엔 홈런이 될 타구까지 펜스를 타고 올라잡는 신묘한 플레이까지 선보이며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렇듯 뛰어난 타격 능력 없이도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선수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